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 행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안세영도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하여 선수들과 가족 지도자 등 270여 명의 올림픽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들도 참석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는 만찬에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를 언급하며 그녀의 뛰어난 경기력과 헌신을 칭찬했는데요. 그는 안세영 선수가 매 세트마다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며 그녀가 겪은 부상과 어려움을 극복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세영 선수가 진정한 어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인성도 훌륭하고 실력도 세계 최고라 어른인 제가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라는 말에서 그가 얼마나 안세영 선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드러났죠. 심지어 손흥민이나 김연아 선수와 비교하며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수라고 표현했는데,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안세영 선수가 단순한 운동선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다면 앞으로 안세영 선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대중화시킨 것처럼 안세영 선수도 배드민턴의 저변을 넓히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배드민턴은 현재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만약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노출과 지원을 받는다면 안세영 선수를 계기로 배드민턴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축구나 야구처럼 전통적인 인기 스포츠들은 이미 팬층이 두텁지만 김연아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개인의 스타성과 매체 노출이 결합되면 비인기 종목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배드민턴은 축구나 야구보다도 일반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부분은 주목할 만한데,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배드민턴이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또 윤 대통령은 안세영 선수가 요구한 개인 스폰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입니다. 협회가 연령 제한을 풀어주고 안세영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녀는 더 많은 스폰서십을 얻고 광고와 예능에도 출연하며 몸값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세영 키즈가 생겨나고 배드민턴에 관심을 가지는 유망주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배드민턴의 입지가 점차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비인기 종목이라도 외국에서의 인기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대중이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스포츠의 인기는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같은 선수가 등장해 인기를 끌면 그 종목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대중화시켰듯이 말이죠 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언급한 무상교육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받았다고 대학교 가면 무상교육비 갚으라고 하나요? 그녀의 성장이 곧 배드민턴의 성장이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협회의 지원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팬심도 고백했습니다. 12년차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모든 국제대회 경기를 챙겨보는 진심 어린 팬으로서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속이 터져서 안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안세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는 왜 아직도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어야 하나? 라고 질문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안세영이 김연아나 손흥민처럼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업적으로 보자면 안세영은 이미 그들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안세영은 전용 오픈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까지 모두 석권한 22살의 천재입니다. 이 업적을 이룬 선수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 바로 안세영입니다. 그녀는 현존하는 배드민턴계의 최강자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죠. 물론 김연아는 압도적인 스타성을 지녔고 손흥민은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안세영은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배드민턴은 축구 다음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이 가장 많은 스포츠입니다. 전국에 6,000개 이상의 클럽이 있고 약 50만 명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사랑하고 즐기는 스포츠가 아직도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된다는 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저변과 참여도를 갖고도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50만 명의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가 왜 올림픽 중계에서 뒷전으로 밀려야 합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협회나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런 개념 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협회는 대형 무대에서 날개를 펼칠 선수를 방해하지 말고 안세영 선수를 자유롭게 놔두면서 그 후광 효과를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0명 넘는 임원들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외부 후원 유치에 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은퇴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방관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식모처럼 부리고 악습에 시달리게 만드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면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을 적극 지지했죠.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래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만으로도 안세영 선수는 진정한 어른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그녀의 발언 이후 협회는 허둥지둥대며 10장짜리 반박문이나 들이밀고 있는데 이런 꼴을 보니 차라리 협회는 해체되고 양궁협회처럼 큰 기업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와 결단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협회가 그녀를 막아 세우는 대신 그녀를 날개 달아줄 수 있다면 배드민턴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겁니다. 이만한 저변을 가진 스포츠가 비인기라니 이 모순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지금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촉발된 김태규 회장의 비리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태규가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고향을 챙기고 자기 사람을 챙겨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폰서십은 다른 스포츠 스폰서십과 매우 다른 기형적인 형태의 계약인데 형평성을 위한 스폰서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최근 언론 보도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개인 스폰서십을 받을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타 브랜드의 용품을 사서 대회에 참가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 국대 스폰서 기업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홍보를 몰빵해준다는 말인데요. 스폰서 브랜드는 이 독점 홍보권으로 국가대표들을 통해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리는데 특히나 안세영을 필두로 서승재, 김원호, 최유정, 공희영 등 훌륭한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용대 선수 시절 이후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온 국가대표팀은 요넥스 코리아에 대단한 마케팅 효과를 주었고 이는 그대로 요넥스 코리아의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후반기까지 빅터가 국가대표 후원사였고 그때까지 요넥스는 한국 시장에 자사의 상품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았는데 스폰서 브랜드가 되자마자 매년 득달같이 가격을 올렸고 지금은 일본보다 훨씬 비싸죠. 스폰서십의 마케팅 효과와 가격 인상의 효과는 요넥스 코리아의 실적으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매년 40억 원의 자금 원조를 요넥스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이 스폰서십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안세영 선수의 브랜드 파워면 단독으로도 50억 원 이상의 스폰서십 계약 체결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겨우 40억일까? 뭔가 꾸리꾸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2023년 2월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메인 스폰서 재계약 잡음, 빅터 경쟁 입찰 누락의 이의제기. 기사 내용을 보니 현재 스폰서 회사인 요넥스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지도 않았다. 유력한 입찰 경쟁자인 빅터를 애초에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스폰서십이 체결됐다는 건데 그 금액이 꼴랑 40억인데 분명 40억과 함께 뭔가 다른 베네핏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설마 공명정대하고 대한민국의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협회가 뭔가 다른 헛짓거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아마 배드민턴 협회는 절대로 안세영의 이탈을 허락하지 않을 것인데 요넥스가 현재의 스폰서십을 유지하는 절대적 메리트가 바로 안세영이죠. 제가 만약 요넥스 코리아의 의사결정자라면 국대 스폰십과 안세영 스폰십 중에 택 1 해야 할 경우라면 무조건 안세영을 선택하겠습니다.
안세영이 국대에서 이탈하여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경우 스포츠 브랜드 입장에서는 국대를 지원할 메리트가 50% 이상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소송으로 들어가면 안세영이 협회에게 승소할 것이고, 그렇게 국제대회 참가 제한이 사라지면 안세영은 국대를 탈퇴하여 빅터나 리닝의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훈련 환경과 지원으로 롱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얼마 동안 국제 경기를 참가하지 않고 부상 치료에 전념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녀에겐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세계 랭킹 1위를 내주더라도 얼마든지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안세영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의 박주봉을 넘을 수 있는 최고의 선수인데, 선수의 롱런에는 현재 낡아 빠진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나와 독자적 팀 안세영의 구축이 필수인데요. 그녀의 성장이 곧 배드민턴의 성장이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협회의 지원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안세영 선수가 국가적 자산으로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그리고 그녀의 성과가 배드민턴의 대중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배드민턴은 단순한 비인기 종목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가능성은 그녀의 향후 활동과 우리 사회의 관심에 달려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